네, 신병이 확보됐던 유일한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됩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입증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북한 관련 이슈들 풀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강철환 북한 전략연구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정남 암살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병이 확보됐던 유일한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 결국 이제 그 추방이 되게 됐는데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에 유일하게 있던 북한인인데 이게 추방되면 더욱더 이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입증이? 뭐 네.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영구 미제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지금 이제 북한이 저질렀던 그 대규모 테러들을 보면 네. 이제 아웅산 테러 이제 검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87년도에 그 김현희의 칼기 폭발 사건 또 검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규탄할 수 있었고, 그걸 근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지정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규탄을 하고 말레이시아가 아무리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는 관계없어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면 이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됐고, 지금 이제 나머지 그 북한인들, 즉 이제 아직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용의자들이 이제 대사관 안에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예. 그것을 어떻게 좀 검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말레이시아와 이제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이제 정료유라고 하는 이제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요? 예, 이 기름을 이제 북한의 광물과 이제 맞교환을 하면서 그 북한의 아주 심각한 이제 그 기름 문제, 그러니까 식용유를 포함해서 이제 비누를 만들 때 쓰는 기름인데, 식용 기름 같은 거. 예, 식용이나 비누에 만들 때 이제 쓰는 예.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부하면서도 저렴한 이 기름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북한의 상당한 생활에 보탬이 됐거든요. 네. 또 이제 군부대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그러니까 근데 외화벌이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직접 외화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물 자원을 팔아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그 수입을 중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와 상당한 교류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자 면제 이런 것보다 지금 그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에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이제 광물 자원과 이 정료유 간의 어떤 그런 거래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말레이시아는 이제 상당히 동남아 지역에서도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북 국가는 아니지만 북한과 친한 국가, 네. 예, 국가 중에 하나이고 예. 이 말레이시아, 뭐 캄보디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외교적인 고립을 타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거점인데 이 지역이 이제 북한과 이제 단절하게 되면 상당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입게 될 피해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게 크게 뭐 이전과 북한의 어떤 그걸 지금 상태를 흔들 만한 큰 위기는 아닐 건지 아니면 큰 좀 위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큰 위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그 동남아 지역은 북한이 유일하게 지금 그 북한과 소통하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북한이 외교적인 그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그 김정은의 고립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아직 단 한 번도 네. 그 외국의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고립이 더 김정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이면 이제 그 파괴적인 그 단절은 이제 피하면서 뭔가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VX가 사용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북한의 그 소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좀 물증이라 볼 수 있을 텐데 VX라는 것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데도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게 북한에만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학물질이니까 그 화학물질을 만들지 마라, 생산 금지, 그리고 보유 금지, 이게 이제 국제 그 화학무기 협약의 방침이거든요. 예. 생산과 보유를 하지 말라는 것이 국제 방침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아니고 어떤 개인이 절대로 그것을 생산하거나 보유를 못하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규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VX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북한이다라고
라고 단정짓기에는 인과관계가 상당히 부족하다. 예. 왜 우리는 그것을 북한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심정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증거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딱 들이대지 못하면 이번에 리정철도 정말 이 사람이 당연히 개입이 되어 있다. CCTV에도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신의 차를 타고 그 북한의 주범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주범들이 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내 차가 그냥 타고 가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VX라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로 북한 것이다라고 단정한 어떤 그 결정적인 단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북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네.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지금 방문 중입니다. 뭐 여기서 피로 맺은 친선 관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예. 북중 관계 좀 개선할 돌파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 게 뭐 립서비스 같은 거 아무리 해도 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리길성 외무상 부상을 이제 부른 것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19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에 그 중국 상무부의 지시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그 지시름을 다 이제 하달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대중 수출 석탄이 절반을 더 확 줄은 상태에서 그걸 완전 중단하게 되면 북한의 외화 수입 가운데 한 10억 불이 날아갑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그 외화 사정 가운데 그 10억 불을 짜두게 되면 이건 정말 이제 북한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거군요. 예, 치명적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우관계를 이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고 아마 내부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간에 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은 이제 그 김정남 사건을 어떻게 하나 이제 무마를 시켜서 네. 이 사건이 북한 내부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걸 이제 안 막으면 정말 김정은 정권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중국이 보호한 김정남을 북한이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모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도 이걸 자꾸 부각이 되게 되면 중국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네. 아마 북한과 중국 양국이 이 김정남 사건을 약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사드 문제를 빌미로 약간 북한과 중국 간의 어떤 친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속내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중국이 요구하는 그 어떤 조건도 거의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핵실험을 반대했지만 5차까지 핵실험을 네. 가했고 다만 이제 그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방치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이는 북중 관계와 실제 북중 관계는 좀 다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려보면은 네. 전략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라든가 그렇게 뭐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지 그게 막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가 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중국이 그 작년에 이제 흥상그룹에 대한 그 대대적인 압박을 가했거든요. 예, 예. 네. 이 흥상그룹은 그 북한과 중국 간에 아주 무기 거래에서 엄청난 양의 어떤 그 거래를 했습니다. 예. 약 한 5억 달러 정도의 무기 거래를 했는데 이 흥상그룹을 완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제 그 흥상그룹의 회장인 이제 마샤오 홍이는 아직도 이제 감옥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말로 하는 우호 관계나 또 실제 네. 하는 이제 북한의 압박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북중 관계를 평가하기는 좀 약간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참 큰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실제적으로 뭐 많은 롯데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련된 많은 그 반응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련된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신들의 국익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조합이 되어서 어쨌든 미국의 국익도 이제 첨가가 되어서 사드를 배치를 하는데 그것을 중국이 반발을 해서 이것은 뭐 국제 도의와도 맞지 않죠. 이런 어떤 그 안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 국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보복을 한다. 이것은 좀 사실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의 국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반발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많은 대화를 사실은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거쳐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지만 그 대선 후보들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또 일단 국가가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예. 그러면 이런 많은 대화와 고민 끝에 결정을 했는데 중국이 이러한 보복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흔들려서 중국 입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그 주권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어떤 그 형상도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과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 나라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아니면 마찰이 없겠죠. 그러나 이웃 나라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중국이 강력한 보복을 한다든지 예전에 마늘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또 중국에 계속 손을 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중국에게 도저히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조금의 다소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손해를 받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외교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제 북중러 삼각 구도를 또 형성을 하면서 한미 동맹에 맞서서 약간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국은 아마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구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대항 그 어떤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한반도가 그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북한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북한의 붕괴를 중국이 방치할 경우에 한반도의 북한 지역까지 이제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 북한의 문제는 많지만 일단은 북한을 약간 잠재워두고 지금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자꾸 이제 걸고 늘어지면서 네. 가급적이면 이제 한국이 미국과 좀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붙는 게 유리한지 중국에 붙는 게 유리한지를 계속 시험대에 올리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이 북한한테 얻어맞아서 망하는 걸 뭐 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이제 중국과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럴 때에서 저는 아마 좀 확고한 우리가 좀 신념을 가지고 이런 사드 문제는 우리가 좀 중국에 대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걸 약간 좀 우리가 미적거리게 되면 계속 중국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계속 협박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약간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반도 그 독수연수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주일 미군의 그 전쟁 배치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10대 중에 일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에 출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F-35B 상당히 신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무기인지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이제 F-35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도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납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은 납품을 받기 시작했고 네. 우리도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그 독수리 훈련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F-35인데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지금 대표적인 F-22가 있지 않습니까? 이 F-22보다는 스텔스 능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무장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그 폭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F-22는 뭐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그런 스텔스와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 F-35는 공중전 플러스 거기다가 폭격 능력까지 훨씬 더 강하게 갖추고 있는 전투기라서 이 F-35가 이제 한반도에 전개가 되면 F-22와는 다르게 북한의 지상 그리고 지하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서 북한에게 훨씬 더 위협적이고요. 북한의 레이더로는 아마 이 F-35를 감지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 F-35의 폭탄의 사정거리 내까지는 북한의 레이더가 감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즉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나면 그 목표에 다가가서 폭탄을 떨어뜨릴 때까지 북한의 레이더는 감지하기 힘들다. 네. 즉 따라서 이제 지금 저 히로시마에 있는 그 일본 히로시마 바로 옆에 있는 이와쿠니 기지라는데 이 F-35가 지금 10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2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를 한다고 하죠. 네. 예. 자, 이번 훈련에서 이렇게 F-35 이런 정밀 타격 연습까지 하면서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사실 이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 이제 한미 연합군의 그 전력 폭격이라든지 예. 이런 전투기들인데 사실 20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그 중국을 3번을 갔습니다. 예. 그 3번을 간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개발한 젠텐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사시 때 그 한미 연합군의 북한 공격을 가정하면 북한 상공을 막을 전투기가 북한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미국 29기 가지고는 전혀 이제 그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안 김정일이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에 구걸을 했는데 중국은 끝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키 리저브 훈련, 덕수리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 한미 연합 전력에 이제 뭐 F-35라든지 F-22기 이런 비행기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 북한은 예. 그야말로 이제 겁에 질려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런 전투 훈련들이 그냥 훈련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것인지는 우리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북한이 약간 안도할지 몰라도 이 전력이 실제로 북한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정말 북한은 감당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연합 훈련을 할 때 북한도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대응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평양 방어사령부에 이제 뭐 연합부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미 연합군의 대응 훈련에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자꾸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타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 외에는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1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연습 이게 어떤 좀 훈련인지 좀 살펴주시고 또 미군 병력이나 한국 병력이 어떻게 좀 참여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키 리저브 훈련은 해마다 3월 초에 진행되었던 훈련인데 전시 증원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즉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에 있는 이 전략 자산들 그리고 뭐 지상군들, 뭐 병력들, 자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한반도로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로 전선에 투입되는가 하는 이 연습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키 리저브 훈련을 하면 키 리저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같은 날 시작을 해요. 근데 독수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키 리저브 훈련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고 끝을 내고 왜냐하면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독수리 훈련은 뭐냐면은 기동하는 훈련입니다. 부대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실제로 기동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연천에서부터 뭐 어떤 그 철원까지 3일 만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기계화 부대들이 예. 그런 걸 실제로 테스트하는 건데 지금은 키 리저브 훈련 2주 전에 지금 독수리 훈련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키 리저브 훈련이 시작됐을 때 완벽하게 전력이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 리저브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근에 어제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굉장히 지금 한반도 상태가 위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그 키 리저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과연 훈련에만 그칠 것이냐? 저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아까 강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김정은이 그저께 모 대연합 부대를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평양 방어 사령부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나 좀 잘 지켜줘. 지금 미국이 우리를 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이 키 리저브 훈련에 투입되는 전력들이 보면 항공모함이 무려 2척이 들어옵니다. 원래는 항공모함이 한 척이 들어오는데 예. 이번에 2척이 들어오고 거기다 항공모함급의 또 다른 그 해병대 항공모함급 그 4만 톤짜리 상륙함이 있어요. 이 전단이 또 들어와서 한 3개 정도의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한반도에 들어오고 보통 때보다 훨씬 더 한 2.5배 정도 많은 전략 폭격기들이 투입이 되고 지금만 해도 한 4단급 정도의 지상군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해병대 1개 연대 정도 그리고 육군 한 2개 연대 정도 해서 미 2사단 외에 따로 추가로 한 4단급 정도의 미군이 한반도에 추가 정원돼 있고 괌이나 이런 쪽에 괌에 있는 호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미군들이 호텔 방마다 꽉 차서 지금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군들이 괌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오키나와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번 봄이 우리 한반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자,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에 이어서 또 5월 초에는 서해 상공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우러스 미사일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주요 뭐 거점을 아주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사일인데 사실 이제 북한이 그 지금까지 그
재래식 전력을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미사일 전력을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약간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이제 정밀 타격 타우러스 미사일은 아마 북한의 주요 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사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또 전문이니까 예. 제가 또 예. 추가로 설명을 하면 때문에. 저게 사정거리가 한 500km 정도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백 발 2차 해서 한 수백 발 구매를 했는데 저걸 이제 F-15K라는 전투기에 장착을 합니다. 네. 장착을 하는데 사정거리 500km나 되기 때문에 한 대전 상공에서도 쏘면 북한 전역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이 정밀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한 2m 곱하기 2m. 그래요. 그럼 창문 크기가 되겠죠. 네. 그 정도 안에도 꼴이 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 4가지가 돼요. 그래서 북한이 뭐 GPS 제밍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란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그 유도 시스템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교란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개, 나머지 2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화면 봤더니 그 지하로도 뚫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덩치가 크고 또 하기 때문에 폭탄이 여러 나오네요. 겹으로 예, 예.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예. 관통 능력이 무려 한 6m 정도 됩니다. 아. 네. 콘크리트 6m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연합뉴스 건물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가 한 몇 미터 될까요? 아니죠. 그 한 층에 한 그렇죠. 50cm, 60cm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거를 6m를 겹쳐 놓은 것. 그걸 막 겹쳐놓으면 우리 연합뉴스 건물 다 그냥 압축을 해서 해놓은 한 6m 안 되겠습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엄청난 파괴력이네요. 그래서 예. 관통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그 지하 벙커 같은 것도 저런 것도 있으면은 지하 꽤 이제 지하 북한 지도부 중에서 예. 한 300m 지하에 있는 벙커가 있어요. 네.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지하 한 2, 3층에 숨어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지하 시설들을 얼마든지 관통해서 폭파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수백 발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60대가 있기 때문에 예. 한 60개 정도의 표적은 타우러스의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북한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북한도 이제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좀 위협을 가하고 있는 멘트를 하고 있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도발이라든가 이렇게 가할 수 있는 지금 이 우리의 전투력에 비해서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없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우리에게 맞설 수 있는 전력은 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VX 보셨듯이 이런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예.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94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때 그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북한이 우리에게 서울 불바다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서울 불바다를 하겠다라고 한 그 무기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신제품은 30년 된 거예요. 왜냐 그때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 1989년도까지 구매했던 무기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한 5년, 6년, 10년 된 무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거의 90% 이상이 아무리 새 거라 하더라도 30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거의 없는 거나 모든 역량이 마찬가지다. 핵 쪽으로만 오직 핵으로만 쓰는 거군요. 모았죠. 그래서 예. 북한의 핵 능력만 제거를 한다면 또는 이제 그것을 이제 효과 기반 작전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이제 두뇌가 있지 않습니까? 두뇌에서 그 핵이라고 하는 이 펀치까지 날아간 이 중간 신경을 끊어버리는 것, 신경만 끊어버리면 핵이 못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래식 전력 불바다 25년 전, 30년 전에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번 키 리졸브에 들어오는 이 우리 한미 연합 전력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결심을 해서 같이 한다면 저는 3일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연구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있습니다.